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148쪽에 부동산 관리입니다. 관리는 그 시설 관리의 FM, 재산 관리의 PM, 자산 관리의 AM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는 요령은 시설 관리는 뭐 쉬워요. 그냥 이렇게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청소, 방범, 방제고 재산과 자산만 구분하시면 돼요. 수지, 비임은 재산. 수지, 비임 뭐라고요? 재산, 자산 아니에요. 그리고 매제, 프로폴리스. 매제 프로폴리스는 자산이에요. 오케이? 매제 프로폴리스는 뭐? 자산. 수지, 비임은 재산. 나머지는 시설 하시면 됩니다. 복합적 관리는 다 보지 마시고 요 기술적 관리 두 가지만 따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 요거랑 물리적, 기능적 하자 의무를 발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모두 다 무슨 관리에 속한다? 기술적 관리에 속한다. 요거 구분해내는 거. 자가관리, 위탁관리 장단점은요. 그 기밀 유지 양호하고 예우 정신 높고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합적 관리가 용이한 건 자가관리 장점이에요. 신뢰도 높고 본업의 전념이 걸 어렵고 타성화되고 전문성이 낮은 것은 단점이 되겠죠. 위탁관리는 반대죠. 본업에 전념하기가 용이하다. 타성화를 방지한다. 전문성 높다. 전문적인 관리는 위탁관리예요. 하지만 기밀유지 분리, 예우정신 낮음, 종합적 관리 안 되고 신뢰도 떨어진다. 혼합관리는 두 가지 단점만 좀 따로 기억을 하세요. 책임 소재가 분명, 불분명하고 업자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만 불분명과 협조 잘 안 된다. 이게 혼합관리의 단점입니다. 임대차 이런 것들은 뭐 작년 시험에 계산 문제로 떴기 때문에 올해는 안 뜰 가능성이 조금 있고 오히려 빌딩의 생애 주기 아까 제가 5단계 있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전신, 안노폐 5단계 중에서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뭐다? 유신. 제일 장기, 수명 결정, 개조 수선 이런 것들은 안정. 악화되기 때문에 지출 억제하고 교체를 계획하는 시기 노후, 쓸모 없어지기 때문에 교체가 선제되는 시기 폐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동산 마케팅은요. 뭐 이것도 단순 암기예요. 공급자 중심 그럼 뭐고요? 시장 점유, 수요자 중심, 고객 점유, 수요 공급자의 상호작용. 관계. 요거 요 두 개 나옵니다. 표적 시장, 틈새 시장. 표적 시장, 틈새 시장이 뜨면 무슨 마케팅? 시장 점유.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단계 그러면 고객 점유. 둘 사람 다 나오면 관계라 그랬습니다. STP 포피믹스는 어디에 속하죠? 시장 점유. 중요하죠, 요거. STP 포피믹스 다 시장 점유. 그다음에 아이다 뜨면 무슨 마케팅? 고객. 아이다 순서. 어텐션, 인터레스트, 디자이어, 액션. 브랜드 마케팅으로서 수요 공급자가 다 나오면 관계라 그랬습니다. STP 영어 어떻게 써볼까요?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이 제일 쉬워요. 수요자 가지고 시장 분할하는 거 그러면 세그멘테이션. 세분된 시장 중 가장 자신 있는 집단 찾아내는 거 표적. 소비자 인식 속에 각인한다. 아니면 위치시킨다. 각인한다, 위치시킨다가 뜨면 차별화 전략이 됩니다. 이 표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피 중요하죠. 현직 분금중, 분금중만 기억하셔도 돼요. 분금중은 유통, 경로, 플레이스. 제품을 좀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전략이 프로덕트, 분양가를 책정하는 전략이 프라이스, 그 다음에 경품 제공 같은 거 하는 거 프로모션인데 가격 정책이 4개가 있습니다. 경쟁업체랑 똑같이 받는 정책, 시가, 다수 고객을 확보하고 싶을 때 저가, 제품 차별성 있을 때 고가, 같은 자재를 썼지만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을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한번 받아주실래요? 경품 제공하거나 고객을 자극 유인하는 건 뭐고요? 프로모션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헬스장, 골프 연습장 같은 거 설치하는 건 프로덕트 제품 전략이죠. 그 다음에 분양 대행사, 금융기관, 중개업소 이런 것들은요. 플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 저가, 고가, 신축 이런 것들은요. 프라이스, 가격 전략이 됩니다. 문제 풀면서 한번 부족한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이거 다 읽지 마시고 이것만 읽으세요. 어디에는요? 개발에는요? 시공,
시공 제외해야 됩니다. 기억 틀립니다. 니은. 요거 많이 나옵니다. 매매될지 안 될지 따지는 것은 시장의 시장성이에요. 시장성. 요거는 맞습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업자에 따라 채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업자마다 요구 수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O. 흡술 분석. 아, 유명하죠. 흡술 분석의 목적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뭐가 떠야 돼?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 X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건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공법적 위험이고 소유권 관계 같은 게 무슨 위험이죠? 사법적인 위험입니다. 공사법 바뀌었습니다. 개발의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은요. 아직 부지 매입을 하기 전에 하는 타당성 분석이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을 아직까지는 계략적으로 따지는 분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얘는 니은, 디귿, 비읍 3개가 맞아서 정답은 2번인데 잠깐 다시 볼게요. 기역의 개발에는 뭐 제외시켜야 된다? 시공 제외시켜야 된다. 리을. 흡술 분석은 추세 분석이 맞긴 하지만 목적은 뭐 예측하는 게 목적이다. 미래 예측. 부동산 개발의 법적 위험에는 2가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용 규제는 공법과 사법 중 공법, 소유권 관계 같은 게 사법, 공사법 바뀌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좋습니다. 답은 3개. 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했는데 정답 위주로 빠르게 보겠습니다. 요 2번 문제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자, 사업 무슨 방식? 수탁 방식. 소유권 이전이 돼야 안 돼요? 신탁이 아니면 소유권 이전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자금을 조달합니까? 토지 소유자. 명의로 자금이 조달됩니다. 오케이?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구는요? 개발업자는 지분을 얻는다, 얻지 않는다? 얻지 않습니다. 개발자는 오직 뭐만 먹어요? 수수료만 먹고 지분이라든지 수익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토지 소유자가 다 먹어요. 토지 소유자가 다 먹어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지분, 소유권을 다 먹고 업자들은 절대로 뭔가를 먹지 않습니다. 수수료만 먹습니다. 지분이나 소유권이나 수익들은 전부 다 토지 소유자가 다 먹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개가 틀린 거예요. 사업수탁 방식은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가 자금을 조달하고요?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고요. 개발자는 뭐만 먹고요? 수수료만 먹고요. 지분을 얻지는 못한다. 지분은 누가 다 먹는다? 토지 소유자가 다 먹는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3번 문제도 정답 위주로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정답 4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교사.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학교입니다. 학교. 초등학교 건물 사업의 적합한 방식은 BTO다, BTL이다. BTL입니다. BTO 방식은요, 교통시설에 맞고 학교, 기숙사, 도서관 이런 것들은 BTL 방식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통시설이 BTO, 교육문화복지시설은 BT,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그 수지 비임과 매제 프로폴리스 싸움이야. 여기 보니까 수지 비임이 보입니까? 요거는 영어로 뭐야? PM입니다. 재산 관리죠. 여기 보니까 매제 프로폴리스가 보입니까? 요거는 뭐예요? AM입니다. 그래서 앞에 게 자산이 와야 되고요. 맞아요? 제일 끝에가 재산이 와야 됩니다. 시설 관리는 거들 뿐이지 문제푸는 핵심이 아닙니다. 이 문제 답은 5번입니다. 수지 비임의 재산과 매제 프로폴리스의 자산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답은 몇 번? 5번. 5번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옳은 것을 찾아라 했던 문제인데 혼합 관리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대요, 불명확하대요? 불명확하고 외형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관리는요 계량한다 그래요. 맞다고요? 계량. 외형 형태가 안 변해야 유지입니다.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를 발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술적 관리가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 4번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계산하는 것도 기술적 관리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3번과 4번은 둘 다 기술적 관리요? 5번. 기밀 유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기밀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유리 분리가 핵심이에요. 유리 분리. 자, 주어 찾습니다. 무슨 관리는? 자가 관리는 기밀 유지에 뭐하다? 유리하다. 기밀 유지에 더 유리한 관리는 자가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6번, 7번이 마케팅 관련되는 문제인데 거의 다 영어 관련되는 것으로 귀착이 됩니다, 여러분들. 마케팅에서는 부디 영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로 대답하세요. 영어는 영어로 대답할 필요가 없겠다. 자, 먼저 1번. 공급자가 나오고 표적 시장, 틈새 시장이 나오면 뭐야? 시장점유. 2번처럼 아이다가 뜨면 무슨 마케팅? 고객점유. 3번처럼 수요공급자가 다 나오면
관계. 마케팅 믹스는 포피 얘기하는 거 아닌가? 프로덕트 맞나, 제품? 맞아요? 가격 맞아? 유통 경로? 차별화? 안 됩니다. 지금 빠져 있는 게 판매, 촉진이 빠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예요? 프로모션이 빠져 있습니다. 맞아요? 차별화 포지셔닝은 STP 전략으로 들어가지 포피 믹스 전략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했던 거고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7번에 가서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동산 마케팅의 각 내용의 연결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STP는 세그멘테이션, 타겟, 프라이스 아니고 여기에 포지셔닝이 와야 되겠지. 포지셔닝이 와야 됩니다. 틀렸죠? 예. 포피 플렉스 맞아? 프로덕트는 프라이드. 프라이스가 와야 됩니다. 프로모션은 맞는데 이게 틀렸어요? 예. 아이다는 어텐션, 인터레스트, 디자인. 오, 방금 발음 괜찮았어. 디자인, 액션. 현직 분금 중은 유통, 경로. 영어로? 답 4번입니다, 이거. 5번. 주차장 지하에 놓고 하는 것은 프로모션입니까? 프로덕트입니까? 이 프로덕트입니다. 이 프로덕트고 제품 전략이고 프로모션이 오기 위해서는요. 경품 제공 뭐 이런 게 와야지 프로모션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영어로 한번 연결해 보시고 교재를 조금 더 넘겨서 이제 드디어 감정평가론 끝을 낼 예정입니다. 교재 페이지는 172로 갑니다. 172. 자, 부동산학 개론에서 75점 이상 맞으시는 분들 아니면 80점씩 이렇게 80점까지는 바라져도 한번 75점 정도 75점 맞으시는 분들은요 감정평가론을 거의 대부분 만점 맞아요. 감정평가론을 7개 나오면 7개 다 맞추고 그래도 실수로 1개까지 틀리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론은 2개 틀리면 많이 틀렸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투자론은 한 2-3개 틀려도 돼요. 투자론은 한 2-3개 틀려도 되는데 감정평가론은 만점 받기를 바라고요. 틀리더라도 1개 정도 틀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2개 틀리면 그때부터 많이 틀린 거예요. 감정평가론 만점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도 쉬워요. 감정평가론은 저랑 172쪽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172쪽. 여러분들 우리 남은 시간 좀 열심히 해가지고 감정평가론 만점 한번 맞아봅시다. 좋아요. 예. 감정평가론 만점 맞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이 바닥 끝이야 그냥. 문제도 12개 딱 풀어보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디 부탁드리건데 집에 가셔서 3시간 정도 복습을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거든요. 이렇게 저 서울대 의대생이 이렇게 서울대 의대 수석 합격한 학생이 그런 말을 했대요. 수석으로 합격한 학생이 우리 독서실은 참 이상한 게 우리 독서실에서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다는 얘기를 했대요. 우리 독서실에서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거지. 내가 옆에서 관찰해도 좀 그래. 여기 보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될 학생은 별로 안 해. 공부를 이제 그만해도 될 학생들은 또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이렇게 시험장 가도 부동산 학교에서 7, 80점 나올 것 같은 학생들은 말을 다 들어 먹어. 근데 이렇게 가시면 시험장 가면 절단 나는 학생들은 말을 안 들어. 에이 어떻게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아니 어떻게 또 가서 3시간 복습을 해. 말도 안 되는 농담도 잘하셔.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놀기 시작하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75점씩 80점씩 맞으시는 분들은요 예 진짜 집에 가서 3시간 복습하라 그러면 철저하게 3시간 복습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독하게 맘 먹어야 돼. 시험 막판에는. 약간 원래 하는 것보다 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약간 걱정되게 공부를 한번 하셔. 야, 너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 너무 걱정된다. 건강 챙겨가면서 공부해. 이런 얘기를 좀 들어가면서 남은 60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3일 남은 것 같거든. 62일. 62일 정도 남은 것 같거든. 아시겠죠? 가족들이 막 옆에서 불안하게 야, 너 수험생 맞아? 이런 얘기에 들어가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더 얼굴이 퀭해야 돼. 응? 약간 누렇게 뜨고 좀 그래야 돼, 지금은. 아시겠어요? 요즘 얼굴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어. 자. 약 드시나? 왜, 비타민 같은 거 챙겨 먹나?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했어. 자, 부동산 필기노트. 교재 172쪽입니다. 자, 감정평가론 출발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 기준이 되는 가치가 기준가치입니다. 이 기준가치가 아무 말이 없었을 땐 시장가치인데,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가치는 5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다음,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이때 법령에 뭐가 있거나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맞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 성격, 특징, 합리성, 적법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지만 법령에 뭐가 있어서 다른 규정이 있어서 뭐로 평가할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요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검토한다 안 한다? 한다. 사회 통념상 필요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검토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4글자입니다. 다른 규정.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할 때는요, 현황평가합니다. 무슨 평가? 현황평가는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 받는 상태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불법적 이용이나 일시적 이용은 만다. 제외합니다. 똑같습니다. 법령에 뭐가 있거나 다른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뭐를 붙일 수가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조건 붙일 때는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검토를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뭐가 있어서? 다른 규정이 있어서 조건을 붙일 때는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토는 하는 게 원칙이지만 딱 한 번 뭐가 있어서 다른 규정이 있었을 때는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걸 원칙과 예로 나눌게. 원칙은 시장가치, 시장가치 외의 가치. 시장가치. 원칙은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현황. 근데 예외적으로 다른 규정, 요청, 사회 통념이 있다면 뭐로 평가하거나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거나 현황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뭐를 붙일 수가 있어? 조건 붙일 수가 있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거나 조건 붙일 때는 검토는 원래 하는데 안 하는데? 하는데 법령에 뭐가 있어서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거나 조건 붙일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좋아요. 원래는 감정평가할 때 무슨 평가해야 돼? 뭘 일관입니까? 개별평가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체로 거래? 용도상은 불가분한 관계? 그럼 뭐요? 일괄. 가치를 달리하면 가치, 구분. 일부분을 평가할 때는요, 부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아무 말이 없어. 개별. 근데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한 관계 있어. 일괄.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가치, 구분. 이렇게 하고 일부분을 평가하는 게 부분. 5번 아까 했던 거라서 건너뛸게요. 이번에는 가치 밸류와 가격 프라이스. 물으면 대답하세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 가치.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 가격. 과거값. 가격. 현재값. 가치. 주관적이고 여러 개 있는 거. 가치. 객관적이고 하나밖에 없는 거. 가격. 여러분들 가치하고 가격은 무슨 관계일까요? 비례요. 근데 화폐 가치와 가격은? 그러니까 히읗하고 기역은 반비례고요. 그냥 가치 가격 두 글자끼리는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가치 가격은 비례, 화폐 가치와 가격은 반비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기준 시점 유명하죠. 기준이 되는 뭐야? 날짜. 그리고 뭐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리고 미리 정하였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가 있다는데, 자, 제가 2번하고 1번하고를 한꺼번에 읽어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기준 시점은 기준되는 날짜다. OX. O.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는 기준 시점이 언젠지 물은 게 아니고 무엇인지 물은 거고요. 두 번째는 기준 시점이 언젠지 물은 거예요. 대답해보자. 기준 시점 뭐지? 기준되는 날짜요. 언제예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요. 오케이? 이번에는 형발과 갑니다. 형발과. 부동산 가치 무슨 요인이? 형성 요인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면?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주면 얘가 뭘 발생시키죠? 가치를 발생시킵니다. 쉬운 것부터 해보죠.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발생이 되죠? 유유히 발생이 돼요. 그리고 가치 무슨 요인은? 형성 요인은 자 따라합니다. 현경 일찍에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가치 형성 요인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형시 일직인가요? 현경 일직인가요? 현경 일직에. 가치 형성 요인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번에는 가치 재원칙은요. 다 보지 말고 1번만 공부할게요.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존재하는데?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 존재하는데 내부는? 외부는? 구성 요소는? 환경은? 경제적 감가는? 기능적 감가는? 감정 평가할 때 개별 분석하는 것, 지역 분석하는 것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느낌상 외부라고 생각되시면 적합, 느낌상 내부라고 생각되시면 균형하시면 됩니다. 기능적 감가, 균형, 경제적 감가, 적합,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구성 요소, 환경, 외부, 내부.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 두 개만 공부하시고 두 개가 안 나온다면 가치 재원칙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익 체증 체감 수익 배분 알면 좋은데 몰라도 돼.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럼 저거보다 더 중요한 거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안 나오는 경우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아까운 시간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나 열심히 공부합시다. 지역 분석 언제예요? 먼저예요? 예. 무슨 이용? 표준적 이용. 가격에 수준만 구하는 거예요. 미시, 거시. 이건 외부라서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그에 반해서 개별 분석은 후행, 최유효 이용, 가격, 미시적, 균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이런 거 했었는데 먼저 하는 게 지역 분석이고 나중에 하는 게 개별 분석 맞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토지의 특성,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해야 되는 분석은 지역 분석, 개별성 때문에 하는 분석은 먼저 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은 미시, 개별, 거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개별, 가격 구하는 거, 가격 수준 구하는 거, 표준적 이용, 최유효 이용. 지역 분석이 중요할까요? 개별 분석이 중요할까요? 압도적으로 지역 분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살 때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지역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종류는 몇 개 있을까요? 세 개 있습니다. 웬만하면 기다려 드리겠는데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세 개가 있습니다. 무슨 지역이 있어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거는 거의 주관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이용이 동질적이며 같이 무슨 요인 중에서,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여기서 한 개씩 틀리게 내면 골 때립니다. 예를 들면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한다든지, 이용이 동질적이고 이용이 이질적이고 한다든지, 가치 발생 요인 중 한다든지, 아니면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든지, 그럼 다 틀립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단어 다 기억합시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이용이 동질,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입니다. 동일 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성립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참고로 올해 4월 6일 날 있었던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요, 동일 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수요 공급 관계가 성립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요 공급이 아니라 뭐요? 대체 경쟁 관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론 총정리를 요 지문으로 하는 이유가, 이게 제가 지금 이 빨간색으로 비어있는 파트들은요, 전부 다 주관식으로 다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근 지역 보지 말고 한번 해봐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이용이, 동질,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동일 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무슨 관계 성립하면서,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하면서 마지막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아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175쪽은 빈칸 요거 메꿔서 다 완성되시면 찢어서 씹어 드세요. 아시겠어요? 이거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알아야 됩니다. 출발할게요. 원가 방식은 무슨 성? 비용성? 비교 방식은?
시장성. 수익 방식은 수익성. 원가 방식으로 가액 임대료로 구하는 거. 원가법, 적산법.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은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그렇게 해서 구해진 가액을 원가 방식에서는 적산가액, 적산임료. 비교 방식은 비준가액, 비준임료, 토지가액. 수익 방식은 수익가액, 수익임료입니다. 제가 조심하셔야 될 건 몇 가지 좀 알려드릴 테니까 대답하세요. 원가 방식은 비용성이에요, 비교성이에요? 뭐요? 비용성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건 원가법이에요, 적산법이에요?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게 적산법. 거래 사례와 임대 사례에 대해는 무슨 법이 떠요? 비교법. 근데 공시지가는요? 기준법. 그러면 여러분들 거래 사례 기준법, 임대 사례 기준법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공시지가 비교법이란 말도 없어요. 거래 사례는 비교법, 임대 사례도 비교법, 공시지가는 기준법.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건 수익 환원법이고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원가법 뭐야? 그러면 어디다가 뭐해서 뭐 구하는 거? 저걸 주관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가법 뭐야? 그러면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 감가 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거 해야 돼요. 적산법은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 필요한 경비, 임대료 구하는 겁니다. 뭐 기필? 기기필. 기기필에서 임대료 구하는 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일단 누구랑 비교해서?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세 가지 작업합니다. 시작.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서 뭐 구하는 거? 가액 구하는 거. 임대사례 비교법은 똑같은데 임대사례와 비교합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서 이번에는 임대료 구하는 거. 공시지가 기준법은 BCG 개그해놓고 뭐예요? BCG 개그해놓고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정보정 없어요. 시점 수정, 지역 비교, 개별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해서 가액 구하는 겁니다. 수익환원법 유명합니다.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 환원,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겁니다. 수익 분석법은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임대료 구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첫 번째 글자 따도 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글자 따도 다는 건 적산법의 기기필. 적산법의 뭐 기필? 요거는 첫 번째 글자 따셔도 돼요. 공시지가 기준법의 BCG 개그. 뭐요? BCG 개그. BCG 개그도 첫 번째 글자 따셔도 돼요. 수익 분석법의 수필. 뭐요? 수필. 첫 번째 글자 따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무슨 법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수필은요? 수익 분석법이요. 수필은 수익 분석법이요. BCG 개그는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요. 기기필은요? 적산법이요. 그래서 필로 끝나는 게 두 개 있어. 기기필은 적산법, 수필은 수익분석법. 기기필은 적산법, 수필은 수익분석법.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가수정이 시험에 뜨면요. 적어도 얘기는 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제조달 원가, 공제. 순서는 좀 바뀌어도 좋으니까 제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감가수정은 어디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어떤 감가를?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뭐 해주는 작업? 공제해주는 작업. 이 가산이라고 잘 나오거든. 오케이? 감가수정은 어디에서? 원가에서 뭐를? 무엇하는 작업? 공제해주는 작업.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시산가액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고요. 저랑 공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7가지 공식이 있을 텐데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 누계 가시면 되고요. 적산임료는 기기필 하시면 되고요. 비준가액은 거래 사례에다가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비준임료는 임대 사례에다가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토지가액은 BCG 개그. 수익가액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수익임료는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재경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글자 따도 되는 게 적산임료의 기기필, 토지가액의 BCG 개그, 사정보정 없다는 거, 수익임료의 수필. 이 정도까지는 첫 번째 글자를 따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물건별 감정평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출제 가능성 100%. 100%. 자, 지금 4번에 동그라미 1번 토지 보이십니까? 여기부터 오른쪽 13번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몇 번? 13번까지 한 번도 안 틀리셨으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3번까지 한 번도 안 틀리셨, 아니요. 동그라미 1번 몰라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번 몰라요? 동그라미 1번? 그렇죠. 화가 나서 그랬어. 미안합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오른쪽에 동그라미 몇 번? 13번. 요까지 이제 한 번도 안 틀리시면, 한 개도 안 틀리시면 반드시 한 문제 여러분들의 품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신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3번까지는요, 좀 힘을 줘서 완벽하게 좀 기억을 합시다. 토지부터 갑니다. 토지는 감정평가할 때 무슨 법 써요? 공시지가 준법 쓰면 되겠다. 이 공시지가가 무슨 공시지가죠?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아니에요. 개별 공시지가는 세금 거둘 거나 부담금 거둘 때만 쓰지, 토지 가격 구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 씁니다. 오케이?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 쓰기도 합니까? 그때는 무슨 법을 써요? 거래사례 비교법 써요? 이 거래사례가 용도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까? 도시일 때는 몇 년? 도시는 3년? 도3. 그 밖의 지역은? 5년입니다. 우리 부동산 하게는요,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5년, 3년 또는 5, 3 세트가 있거든요. 3개 세트가 있으니까 저 좀 보세요. 5, 3 세트. 자, 토지는 원래는 무슨 법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적정한 실거래가 쓸 때는 무슨 법을 쓰기도 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기도 한다. 그 거래사례가 그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때는 몇 년? 5년입니다. 순서 바꿨는데? 5년. 도시지역일 때는 3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3년. 그래서 혹시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 주거지역은 거래사례가 몇 년? 왜 3년이죠? 도시지역이니까. 왜 주거지역이 도시지역입니까? 그럼 내가 환장하지, 내가. 주상공록은 도시지역이야? 그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몇 년? 녹지지역 3년입니다. 여러분, 녹지지역은 대표적인 도시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은 몇 년? 5년. 농림지역은 그 밖의 지역이니까. 깝깝하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5.3. 가자. 5.3입니다. 5.3 갈까요? 5.3. 가자. 일단 여러분들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공인중개사 되나? 몇 년? 5년. 감정평가사 5년.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석사는? 거기도 5년, 3년이 나와요. 이번에는 5년, 3년은 아니지만 5, 3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설립자본금입니다. 무슨 자본금? 설립자본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의 설립자본금은 얼마? 5억이고요.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의 설립자본금은 3억. 5, 3 세트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5가 먼저 나오게 만들어 드릴게요. 토지 가액을 구할 때 그 밖의 지역은 5년, 도시 지역은 3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으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는 5년. 부동산 관련 석사 기성 소지자는 3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의 설립자본금은 5억.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의 설립자본금은 3억. 세트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좋습니다. 그 외에 임대료 조성 비용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건물은 무슨 법이죠? 원가법. 건건항선소는 원가법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는요? 거래사례 비교법. 집합 건물에도 일괄이 뜨면요? 거래사례 비교법. 살림 따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 임목은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 임목이 소경목림일 때는요? 원가법이에요? 얘들을 일괄평가할 때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중요합니다. 재단들 좀 있습니다. 재단들. 영업권이나 광업재단 이런 애들은요. 수익환원법. 영업권뿐만이 아닙니다. 영업권뿐만 아니고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앙권, 전용특선 이용권 전부 다 수익환원법입니다. 과수원은요. 거래사례 비교법.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기계, 기구류는요. 원가. 자동차나 동사는요. 요건 참고하시면 돼요. 효용가치가 없는 이 뜨면 뒤에 있는 말 다 무시하고 해체처분가에 가시면 됩니다. 효용가치 없는 놈들은 싹 모아서 뭐요? 해체처분가에. 공장재단 따로 공부합시다.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들을 원래는 많은데 합산합니다. 오케이? 근데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어서 무슨 평가할 때? 일괄. 자, 무슨 내용에서는? 공장재단에서는 뭐가 떠도? 일괄이 떠도 수익환원법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오케이? 임대료요? 임대사례 비교법. 상장돼 있는 것들은 거래사례 비교법. 비상장돼 있거나 기업 가치는 수익환원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죠. 자, 건건항선소 무슨 법? 원가법. 일산과자동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임대사례 비교법. 영광공기업 수익환원법.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 다시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 임대료 임대사례 비교법. 건건항선소 원가법. 일산과자동 거래사례 비교법. 영광공기업
수익환원법. 자, 토지건물일괄, 집합건물일괄, 산림일괄은 전부 다 무슨 법이지만, 거래사례비교법이지만, 공장재단은 일괄이 떠도 수익환원법 따로 공부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물건에 어떤 법 써요는 출제 가능성 100%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밑에 내용들은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한 장을 넘겨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원가 방식 갑니다. 원가 방식. 자, 원가 방식은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하는 건데요. 제조달 원가는 무슨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기준 시점에서 부동산을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오케이? 쭉 가다가 3번의 기억. 제조달 원가는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무슨 공사 기준합니까? 도급공사를 기준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좋아요? 쭉 내려가서 감가수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수정은, 자, 저보고 대답 좀 해주세요. 뭐를 뭐해서 뭐 하는 작업.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주는 작업. 그게 감가수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적어도 공부하시면서 물리적 감가가 뭔지, 기능적 감가가 뭔지, 경제적 감가가 뭔지,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어봐야 되겠다.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 되는 것은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은 기능적 감가. 인근, 부근 이런 말이 뜨면 경제적 감가. 요 세 가지는 아셔야 돼. 다시. 사람으로 치면 늙는 거야.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 물리적 감가.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 기능적. 인근, 부근 뜨면 경제적.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다가 감가 수정 방법 나오면 따라하세요. 네. 유래기. 관분. 유래기 관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가 수정 방법 시작. 네. 유래기 관분. 네. 유래기 관분. 내가 내용연수법이고요. 관이 관찰관가법이고요. 분이 분해법입니다. 오케이? 내일은 또다시 종류가 몇 개? 3개. 무슨 법?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감가수정 방법을 소개합니다. 네. 유래기간분. 감가수정 방법을 소개합니다. 네. 이 중에서 정률법을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정률법은요. 삼각 뭐가 불변이죠? 유리 불변입니까? 뭐가 체감하죠? 삼각 액이 체감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률법은 삼각 뭐는 가만히 있고 율은 가만히 있고 삼각 액이 체감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정률법은 후기로 갈수록 삼각률이 어때요? 불변해요. 삼각 액은요? 체감하고요. 다시 정률법은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삼각률이 어떻게 돼요? 불변합니다. 삼각 액이 체감하고요. 헷갈릴 때는요. 제목을 잘 보라 그랬습니다. 뚫어지게 듣다 보면 율이 일정해요 하는 거예요. 뭐가 일정해요? 율이 일정해요. 액이 체감하는 거야. 그래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세팅해놓고? 유래기 세팅해놓고 초반에 제일 많이 까지는 거. 그 다음 부동호 왼쪽. 평가액의 크기는 반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따라하세요. 저 따라 하실 건가? 지총저? 지분수율이 있고 총자분수율이 있고 저당수율이 있는데 정해질 때는 부동호 왼쪽, 부해질 때는 반대인가? 원원체. 초반에 돈 제일 많이 갚는 게 누구지? 원금균등, 그 다음 원리금균등, 그 다음에 최종시 부동 왼쪽이지. 총이자 수입이나 잔액의 크기는 뭐? 반대. 그 다음에 유래기. 여러분들 초반에 제일 많이 까지는 게 누구지? 왼쪽. 평가 금액은 반대. 그래서 여러분 요거 세팅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저랑 세팅 3개만 한번 해봐요. 지렛대. 지총저. 돈 빌리고 상한에 나가는 방법. 원원체. 감가수정 방법. 유래기. 감가수정은 유래기. 상한 방법은 원원체. 순서만 좀 바꿨는데. 지렛대는요? 지총저. 안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이상한 짓 안 할게요. 지렛대. 지총저. 상한 방법. 원원체. 감가수정. 유래기. 그리고 혹시 정율법하고 정액법 비교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율법과 정액법 비교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시험에 원가 방식이 계산 문제가 떴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원가 방식은 이론 문제가 나올 거예요. 방금 했던 이론에다가 감가수정하고 삼각 비교입니다. 이거는 많이 했었습니다. 감가수정은 어디에서 쓰는 거죠? 감정평가에서 쓰는 거예요. 뭐 구할 때? 적산가격 구할 때. 무슨 원가에서?
무슨 관가를 빼는 거예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관가를 빼는 거고. 관찰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감가수정에서 내용윤수는 무조건 무슨 내용윤수? 경제적. 근데 감가상각은 법정 내용윤수 보고요. 기업회계에서 비용 배분하는 거예요. 제조도론가도 아니에요. 취득원가예요. 감가유인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물리적, 기능적. 관찰 따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물었을 때 저한테 수정과 상각으로 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봐요. 관찰하는 거. 수정. 관찰 안 하는 거. 상각. 취득원 가서 하는 거. 상각. 제조도론 가서 하는 거. 수정.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각 세 다 나오면 수정. 물리적, 기능적만 나오면 상각. 내용윤수가 법에서 정한 내용윤수는 상각. 경제적 내용윤수는 수정, 감정평가에서 가격 구하는 것, 수정, 회계에서 비용 배분하는 건 상각이 되는 겁니다. 수정, 상각 비교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비교 방식은 안 봐도 돼요. 비교 방식 안 보고 수익 방식으로 갑니다. 아, 중요한 거 나오네, 이제. 자, 일로 오세요. 자, 일로 들어와요. 수익 방식. 왜 비교 방식은 안 보냐면 비교 방식은 어차피 계산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론은 안 볼 거예요. 수익 방식은요. 일단 수익가액 구하는 공식이 뭐에서 뭐를? 순영업소득에서 환원이율로 나누면 됩니다. 맞아요? 수익 임료는 뭐 하면 되고? 수필.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볼래요? 환원이율은 무엇과 무엇의 합이죠? 순수이율과 위험률의 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순수이율은 무위험률이고요. 위험률은 위험할정률이거든요. 그래서 시중금리가 오르면 환원율은 어떻게 되고요? 오르고요. 위험이 커져도 환원율은 뭐예요? 올려요. 두 번째 환원율 나누기와 곱하기 기억하셔야 돼. 뭐하고 나누기하고 곱하기. 좀 잘못됐다 위치가. 나누기 곱하기입니다. 나누기는 뭐 나누기 뭐?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이고요. 곱하기는 뭐? 저부대 이렇게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답해 줘야 되겠다. 뭐는요? 자본환원율은요. 뭐를 뭐로 나누면 된다?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눈 값. 이게 시험에 곱한 값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본환원율은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뭐한 값? 나눈 값. 자, 환원율이 올라갑니다. 환원이율하고 가격은 반비례 관계거든요. 환원율이 뭐하면? 상승하면 가격은 뭐한다? 하락한다. 자, 우리 부동산학에서 반비례 중에서 제가 기역 가격하고요. 히읗이 반비례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가격과 화폐가치. 가격과 환원이율, 여기 반비례거든요. 환원율 올라가면 가격 떨어져요. 이해하셨어요? 환원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요거 순수이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환원율은 뭐한다? 상승합니다. 위험이 높아지면 위험 할증률이 커지는 거예요. 자본환원율은 뭐한다? 상승한다. 그 환원율 상승시키는 두 가지 방법은 금리가 뭐하거나 상승하거나 위험이 상승하면 환원율도 상승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예.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지표입니다. 출발하자. 자, 땅은 무슨 공시지가와 무슨 공시지가가 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언제 가격을? 1월 1일 가격을. 어디에 조사 산정을 맡기고? 감정평가법인. 원칙적으로 둘 이상인데요.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는 한 해 감정평가법인에 맡기도 합니다. 어디에 심의를 거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합니다. 물을 테니까 대답하세요. 자, 표준지 공시가는 누가? 국장이. 어디에 심의를 거치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조사 선정은 누구한테 맡기고요? 법인한테. 원한테 안 맡깁니다. 네. 이번에는 표준지 평가 기준에서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표준지는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뭐를 상정한다? 나지를 상정합니다. 나지를 상정한다는 얘기는 정착물이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사법상 지약이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사법상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공법상 지약은 있는 걸로 봐요. 뭐 없고 뭐 없는 것으로 본다고요? 건물 없고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또 대답하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 한번 해보죠. 시작. 이 있는 자가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국장한테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공시일부터입니까? 공시 기준일부터입니까? 공시일부터입니다. 공시일부터. 오케이? 기준일이 아닙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표준지는 몇 군데 써먹어요? 네 군데 써먹어요. 표준지는요. 자, 따라합니다. 개, 거, 지, 국. 개거지국 한 다음에 적어도 네 글자씩은 대답해야 됩니다. 개, 그러면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거, 거래 지표
지가정보국 국가업무. 네 글자씩 동그라미 해드릴게요.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업무 이렇게. 개거지국은 표준지공시가 씁니다. 개별 공시가요. 누가요? 시군구청장이요. 1월 1일 가격을 공시하는데 기준일이 1월 1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7월 1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원래 그 땅 없었는데 합병 분할해서 새롭게 탄생된 땅은요 7월 1일이 기준되기도 해요. 1월 1일 또는 7월 1일. 이거는 시군구청장이요. 어디에 심의를 거쳐서?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합니다. 이 신청 한번 해볼까? 누가? 이 있는 자가 결정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장한테 이 신청을 합니다. 써먹는 데는 세 군데. 첫 번째는요? 과세. 두 번째는요? 부담금. 세 번째는요? 사용료 대부료. 그래서 개거지국은 표준지 공시가를 써먹고 과부사대는 개별 공시가를 써먹는다 그랬습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땅이 세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로 선정이 되었거나 표준지로 선정이 되었거나 그다음에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이때 뭐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땅을 개별 공시가로 만다, 본다, 표계 본다, 표계 본다. 알고 계시죠? 예, 주택으로 넘어갑니다. 자, 표준주택이란 말은 어디에서만 쓸 수 있는 말? 단독에서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만 표와 개로 구분해서 공시합니다. 공동주택은 그런 구분 없이 공시합니다. 구분해서 공시하는 거랑 구분 없이 공시하는 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표준주택 가격은 누가요? 국장이요. 어디 심의를 거쳐서? 중앙의 심의를 거쳐서. 조사 선정은 누구한테 맡기고? 원에 맡기고. 원래 가격 기준일이 언젠데? 1월 1일입니다. 오케이. 활용은요? 한 군데만 써먹어요. 뭐요?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으로만 써먹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상의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표준지하고 표준주택하고 공시하는 게 AE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다고요? AE. 그러니까 뭐랑? 지번이랑 또 용도지. 지번이랑 뭐? 용도지. 지번이랑 용도지는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BCD 한번 비교해볼까? 표준지에서는 뭐야? 단위 면적당 가격이요. 표준주택은 그냥 가격이요. 표준지는 뭐요? 면적 및 형상이요. 표준주택은 대지 면적 및 형상이요. 표준지는요?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요. 표준주택은요? 용연94. 용연이는 몇 년생임? 94년생임. 용연94임 포함입니다. 용연94임. 제가 물으면 둘 다 왼쪽 오른쪽 한번 해볼래요? 하지 말까요? 해요? 네. 지번이요. 둘 다 가격이요. 오른쪽. 뭐 왼쪽이야? 오른쪽. 단위 면적당 가격. 왼쪽. 면적 및 형상. 왼쪽. 뭐 오른쪽이야? 왼쪽. 대지 면적 및 형상. 오른쪽. 주변 토지 이용 상황. 왼쪽.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을 임시 사용 승인을. 오른쪽. 용도 지역 도로 상황 지목. 둘 다. 지번. 용도지. 단위 면적당 가격. 가격. 면적 및 형상. 대지 면적 및 형상. 주변 토지 이용 상황. 용연94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개별주택 가격은요. 단독주택에 관한 얘기인데 시군구청장이요. 원래 기준일은 1월 1일이거든요. 근데 얘가 6월 1일이 될 수도 있어요. 몇 월 며칠? 6월 1일. 얘는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얘는 써먹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가격정보 제공받고요. 과세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똑같습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은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뭐는요? 표는요. 뭘로? 개로 만다,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구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공시합니까? 국장이. 어디 심의를 거쳐서? 중앙. 누구한테 맡겨요? 원한테 맡겨요. 토지는 법인이고 주택은 원인 거 알고 계시죠? 얘는 기준이 언젠데? 1월 1일인데 6월 1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자 보자. 우리 아까 개별 공시지가 있었나?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있었나? 그 다음에 뭐야? 공동주택 가격이 있었지. 맞아요?
앞에 개별 공시가는 1월 1일 아니면 몇 월 며칠? 7월 1일. 얘는 1월 1일 아니면 6월 1일. 토지들은 7월 1일. 주택들은 6월 1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얘 아까 개별 주택이랑 써먹는 데 똑같아요. 가격 정보 제공, 과세 기준입니다. 가격 정보 제공, 과세 기준입니다. 그러면 주택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다. 표준주택은 어디에만 써먹고,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으로만 써먹고, 개별주택이 가격 정보 과세 기준, 공동주택도 가격 정보 과세 기준. 국장이 공시하는 거 몇 개 있는데? 3개 있습니다. 표준지 있고, 표준 주택이 있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인데, 공동주택이 있고, 그래요. 맞아요? 이거 조사 산정 맡깁니까? 맡깁니까? 표준지는 어디한테 맡겨요? 법인한테 맡겨요. 표준주택은요? 원한테 맡겨요. 공동주택은요? 원한테. 토지, 법인, 주택, 토지는 법인한테 맡기고 주택은 원한테 맡긴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있죠? 그러면 저랑 이제 12문제를 풀 거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 푸는 속도는 엄청 빠를 거예요. 12문제. 왜냐하면 감정평가로는 만점 맞아야 되는 파트고 쉬워요. 감정평가로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감정평가로는 자신감 가지시고 계산 문제도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부동산 학교에서 75점 이상 맞으시는 그들은요, 감정평가론에서는 다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리더라도 한 개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눈에 힘을 조금 더 주시고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자. 자, 틀린 거 찾아라.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 있을 때는 무슨 평가? 외과평가입니다. 대상 물건의 일부만 평가하는 경우는 무슨 평가? 부분평가입니다. 무슨 평가요? 부분평가입니다.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하고요. 감정평가할 때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및 공법상 제약 받는 상태 맞아요? 감정평가할 때는 일단 뭐부터 쳐대고? 기초됐어요? 끝날 때 뭐가 끝나도 돼? 결정 표시로 끝만 나면 되는 겁니다. 맞죠? 답은 몇 번? 2번. 일부만 평가할 경우는 조건부 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 부분 평가입니다. 따라하세요. 개별, 일괄, 구분, 부분. 이 4가지입니다. 제목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별, 일괄, 구분, 부분. 물으면 대답해. 아무 말이 없어. 개별.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 일괄.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야. 구분. 일부분을 평가하는 거야. 부분. 하실 수 있어야 돼. 답은 2번. 2번 문제. 쉬워요. 쉬워요. 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조건 붙일 수 있어? 맞아요? 요청할 때는 무슨 평가할 수 있어? 조건 붙일 수가 있어. 맞아요? 사회 통념상 필요하도 인정이 되면 뭐 붙일 수 있어? 조건 붙일 수가 있어. 맞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검토 생략이란 말이 나오나? 나오나? 여기 보니까 뭐래요, 이게? 의뢰인이 뭐해서? 요청해서. 요청하면 조건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가 없어요. 검토해야 됩니다. 어떨 때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다른 규정. 다른 규정일 때만 검토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른 규정 아니면 검토를 하는 거야. 원래는 검토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는 거. 다른 규정일 때만 검토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쉽습니다. 다른 규정일 때만 검토 생략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쉽습니다. 일부분을 평가하는 경우에 잠깐만 얘기하지 마. 가치를 달리하는데요. 그리고 기준되는 날짜는 뭐고요? 언젠지까지 얘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기준이 되는 가치가 뭔지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황 평가가 뭔지 얘기하실 거예요. 3번 문제 출발합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에 뭐를 평가한대요? 일부만 평가한대요? 그때는 구분 평가해요, 부분 평가해요? 이거는 부분 평가해요. 가치를 달리할 때는 부분 평가해요, 구분 평가해요? 구분 평가해요. 맞아요? 기준 시점은 언제죠? 뭐죠? 기준되는 날짜고. 언제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 가격 조사를 완료. 현장 조사 아니야. 가격 조사야. 자, 기준 가치는 뭔데? 기준이 되는 가치를 얘기한다. 아무 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 근데 본병에 뭐가 있거나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도 인정이 될 때는 시장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할 수도 있다. 어때요? 맞지? 답은 4번이고.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 받지 않는 상태.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합니다. 받는 상태야? 받는 상태. 하나 더 틀렸어. 불법이나 일시적 이용은 포함시켜, 제외시켜. 그건 제외해야 돼.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 기준으로 한다. 단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4번 문제 갑시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단한다.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순서 바꾸면 됩니다. 자, 무슨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는 앞에 있었던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최유효 이용을 판단한다. 그랬었어야 됩니다. 오케이? 2번.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선정한다. 지역 분석은 구체적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가격 수준만 구하는 거예요. 3번. 지역 분석은 미시고 개별 분석은 것이다. 이거 바뀌었는데? 개별 분석이 미시고 지역 분석이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동일 수거권과 유사한 지역의 유사 지역 맞지? 아닙니다. 이거 인근 지역과 유사해야 됩니다. 아니 조심해야 돼 이거. 무슨 지역은? 유사 지역은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일 수거권은 무슨 관계? 대체 경쟁 관계. 무엇과 무엇을?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 우리 옳은 거 찾아야 됩니까?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조심하셔야 돼. 5번 문제. 자, 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풀 건데 원가 방식은 일단 무슨 성? 발음 정확하게 해요. 무슨 성? 비용성입니까? 비교 방식은 무슨 성? 시장성. 시장성입니까?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때문에 하나 더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공시지가 뭐는 없어. 비교법이란 건 없어. 오케이? 그리고 수익하는법, 수익분석법, 수익성 하는 것은 무슨 방식이죠? 수익 방식이 됩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이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원가 방식은 무슨 성? 비용성. 원가법, 적산법. 비교 방식은 일단 무슨 성? 시장성, 시작.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 비교법이란 말은 없어. 수익 방식은 무슨 성? 수익성,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네. 이번에는 6번.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원가법은 제조자동가에다가 뭐를 하는 거지? 이거 아세요? 오케이.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는 제일 먼저 뭐를 내줘요? 그 다음 공시지가 기준법은 제일 먼저 뭐 해줘요? 아니 여기 B 나와 있잖아. B, C, G, 개, 그 시점 수정이 나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수익연합법은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원가법은 제조자원가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정 보정을 하고 시점 수정을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법은 시점 수정을 먼저 해요. 오케이? 수익연합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아까 우리 빈칸 고 페이지에 있었던 보라색을 잘 읽으시면 이 답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이요. 2번 하실 수 있겠어요? 예. 7번으로 갑니다. 7번 중요합니다. 막 7번이 시험에 안 나오고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안 나올까봐 걱정하지만 무조건 나오니까. 무슨 법 쓰는 물건? 원가법. 원가법 쓰는 물건은 5개 있습니다. 시작. 건건항선. 혹시 못 찾을까 봐 6개, 5개 모아놨어요. 건건항선소 모아놨어요.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게. 원스톱이야. 답은 몇 개? 5개. 에? 자, 그럼 지금부터 5개 하고 이게 원가법 대신에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물건으로 수익환원법을 주된 물건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른 거 다 찾자.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 맞아요? 기계 중에 자동차 동사는 거래사례 비교법,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임목. 임목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소경목림일 때만 원가법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영업권, 특허권, 수익환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오케이?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자를 바꿔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주된 물건으로 쓰는 거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갑자기 제가 바꿔서 공시지가 기준법을 주된 물건으로 쓰는 거 그러면 한 개. 임대 사례 비교법을 주된 물건으로 쓰는 거 그러면 한 개. 수익 환원법을 주된 물건으로 쓰는 거 그래도 한 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100% 나오는 거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십시다. 참고로 작년 시험에서는 수익 환원법을 주된 방법으로 쓰는 물건을 찾으라 그랬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올해는 다르게 한번 적용해 봤고요.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법. 물어봐야 되겠다. 무슨 법이래? 정률법. 정률법에서는 초기는 상각률이 어때요? 불변해요. 후기로 갈수록 점점 상각률이 어때요? 불변해요. 이 상각액이라고 수정해야 됩니다. 상각액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상각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1번 아무 생각 없이 답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율은 불변이고 액이 처음에 크다가 갈수록 주는 거예요. 2번 감가수정에서는 감가윤이 몇 개? 3개. 뭐요? 물리적, 기능적, 제가 물어봐야 되겠다. 감가수정은 무엇에서? 원가에서 무슨 감가액을?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액을 무엇하는 작업? 공제해 주는 작업. 기억나십니까? 답은 몇 번? 2번. 경제적 감가윤에는 인근지기 세태는 맞아. 근데 뒤에 설계, 설비 이런 두 가지는 기능적 감가로 들어갑니다.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수정은 무조건 경제적 내용연수예요. 무슨 내용연수? 경제적.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평가사에 따라서 좀 주관적이에요. 뭐라고요? 주관적.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거 2번밖에 없습니다. 감가 수정할 때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입니다. 9번이요. 가로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가자. 적산임료는 기모필? 희대율입니다.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무슨 이율? 환원이율입니다. 수익분석법은 수필입니다. 수필. 맞아요?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입니다.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기억하세요.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하실 수 있겠어요? 좋아요. 10번. 환원이율을 표현하는 것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환원이율은 저부대 맞지? 아닙니다. 이게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비율하고 부채 감당률은 달라요. 2번, 3번은요. 2번 하나에다가 3번 하나를 더해야 돼. 뭐 더하기?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의 수율 이렇게 하든지 할인율 더하기 상각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둘 다 틀려. 이거 더하기 이거 돼야 된다고. 오케이? 4번은 왜 틀렸냐면 분자 분모가 바뀌었습니다. 뭐를 뭐로 나눠야 돼?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환원율은 뭐 더하기? 순수이율 더하기 위험률이 맞습니다. 환원율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부대의 저가 뭐라고? 부가 뭐라고? 감당률입니다. 대는요? 대부비율.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하든지 할인율 더하기 상각률 하든지 순수율 더하기 위험률. 그래서 5번이 맞는 거야. 뭐 나누기 가격?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 그래야지 되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답은 5번. 11번. 자, 가자. 읽어봐. 아니, 이거만 읽어봐. 개거지국 무슨 공시일까?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거지국입니다. 개별 공시가는 과부사대예요. 과부사대, 개별, 개거지국, 표준지. 구분하세요. 2번. 표준지 공시가는 국세, 지방세, 세금부가, 부담금부가. 세금이나 부담금부가는 뭐야? 개별 공시지가. 오케이? 자,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삼는 것은 누구? 표준주택 가격입니다. 무슨 주택? 표준주택이 써먹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랬잖아. 어디 써먹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맞아요? 물어봐야 되겠다. 개별주택 가격은 가격정보 제공 맞아요? 맞냐고? 과세 업무 맞아요? 맞아요. 답은 몇 번? 4번. 가격정보 제공하고 과세 업무로 삼는 것은 표준주택이 아니라 무슨 주택? 개별주택 나왔고 아까 공동주택 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주택과?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써먹는 데가 똑같습니다. 가격정보 제공하고 과세 업무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그 경우에 기준으로 삼습니다. 무슨 주택은요? 표준주택은요? 개별주택 산정 기준으로 쓰고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땅부터 물어볼게요. 개별 토지 가격 구하거나 거래지표, 지가정보, 국가 업무는요?
표준지 공시지가, 과세부담금 사용료 대부로는요. 개별 공시지가, 주택 3개 물어봐야 되겠다.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 표준주택 가격, 주택 물어봐야 되겠다. 가격 정보 제공 과세 기준,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를 어디 써먹는지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의 마지막 12번 갑시다.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실로부터 아니면 공시 기준일로부터 기준 빼야 됩니다. 공실부터 30일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 이거. 이 신청은 끝날 때 공실 30일이야. 무슨 일? 공실 30일. 공시 기준이 아닙니다. 2번. 국장이 표준지. 표준지는 누구한테 조사 선정을 맡겨야 돼? 법인한테 맡겨야 됩니다. 주택위원입니다. 국장은 공동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표준주택을 선정합니다.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일이 없어요. 4번. 시군구청장은 원래 개별주택 가격 기준일이 언젠데? 1월 1일인데 몇 월 며칠이 기준되기도 한다? 6월 1일이 기준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답은 4번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1월 1일 아니면 7월 1일이고요.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은 1월 1일 아니면 6월 1일입니다. 자, 질문 드려야 되겠다. 용, 연, 구, 사. 대지 면적 및 형상 이런 것들은 표준지였어요? 표준주택이었어요? 표준주택. 오른쪽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표준지는요. 지번, 단위 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 주변 토지 이용 상황, 용도지가 공시가 되고요. 지금처럼 용연구사라든지 대지 면적 및 형상은 표준지가 아니라 표준주택 가격 공시할 때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 어렵지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 맞추시면 감정평가로는 잘하면 만점 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문 정리 위주로 그리고 필수 문제, 이게 진짜 필수 문제들이에요. 필수 문제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 요 이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이제는 진짜 문제풀이만 남았습니다. 아마 9월 달에는 쪽집게 백선 100문제를 풀 거고요. 그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40문제씩 4번 160문제를 풀 겁니다. 총 한 260문제 정도 풀고 시험장을 가게 될 건데 그 바탕이 되는 이론 정리는 방금 소개해드렸던 요 이론들이 바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시크릿 노트 요 교재랑 쪽집게 백선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딱 3가지 정도만 주로 보시는 책상 앞에 있고 요약집은 많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요약집은 쌤내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동안 많이 봤었어야 됐었었어요. 그동안 많이 봤었어야 됐었었던 거고 지금 요약집 보기에는 볼륨이 요약집도 너무 커요. 요약집도 너무 크고 시크릿 100선 정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축약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책값을 좀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쌤 내가 그래도 기본서가 제일 비싸서 기본서가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거 아까워서 그걸 좀 더 볼래 그렇게 본전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더 축약된 그리고 시험 상황에 맞는 그런 교재를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영상을 들으신 분들이나 끝까지 수업에 참여해 주신 분들 죄송하지만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는 날로 잡으시고요. 집에 가셔서 또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잠 오니까요. 간단하게 요기만 하시고 3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지문 정리 깔끔하게 한번 더 해보시고 지문 정리가 조금 이렇게 벅차신 분들은요. 오늘 제가 풀어드릴 문제라도요. 문제 다 합치면 한 80문제 좀 넘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80문제 정도 되는 거 그거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문제로 복습하든 지문으로 복습하든 복습 한번 하시고 주무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1일 특강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었고요. 오늘이 혹시 요 수업이 영상이 여러분들 시험 치는데 마지막이셨으면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다음 쪽집게 백선과 동형 모의고사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특강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박수 한번 치면서 중강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